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 코스피가 살짝 좀 후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오늘은 좀 반등 시세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환율이 지금 장 초반 급락하면서 지금 자동차 섹터 좀 약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코스닥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 좀 변동성이 큰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수출 대형주들 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질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은행주들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화학주들은 정유주와 함께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유가의 반등에서 답을 찾은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정유 화학주도 좀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좀 내수 식음료 쪽에서는 좀 약한 모습 이어지고 있고 아모레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대감 커지면서 화장품 섹터 쪽 오늘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지만 장 초반 약세에서는 일정 부분 종목들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화학과 정유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 소폭의 좀 반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 자동차와 금융 섹터 쪽 약세 보여지는 모습, 내수 식음료 섹터들도 약세 보여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종목들 오르는 종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정유화학 섹터 유가는 정말 소폭 올랐어요. 0.5% 상승에 그쳤지만 지금 미국에서 많이 좀 올랐고 오늘 또 관련된 정유화학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오일, 하나케미칼 지금 나란히 한 2%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을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워낙 정유화학 섹터 많이 빠졌었죠. 유가 최근에 급락과 함께 많이 빠졌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중국의 최근에 위안화 평가 절하 때문에도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바닥이고 최악이라고 생각했을 때 중국이 평가 절하를 시도하면서 수출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서 정말로 경기 부양의 효과를 보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화학과 정유 같은 소재 섹터들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는 큰 정제마진이라든지 스프레드의 화학제품 스프레드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적인 기대감은 그렇게 좀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화학과 정유주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SK이노베이션도 강하게 오르고 롯데케미칼도 강하게 오르고 S오일도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S오일에 대해서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장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좀 20일선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상으로 본다라면 58,000원 가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1차적으로 한 64,500원에서 65,000원 부분까지 좀 상승 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케미칼도 실적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과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최근에 좀 많이 약세를 보인다라고 시장에서 좀 예상도 했었는데요. 오히려 하나케미칼 실적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일단은 18,000원 부근에서 지지력을 확실히 좀 확보한 모습을 어제도 보였고 오늘도 반등하고 있는데 일단 좀 2만원 부근의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하나케미칼의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2만원대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2만원대 돌파 재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18,500원 선에다가 단기적으로 좀 지선 설정을 해놓고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지금 일제히 지금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에이블CNC도 한 8%, 9% 정도의 상승이고요. 한국콜마 홀딩스 한 5에서 6%, 한국화장품도 한 3%가량 오릅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주가 3%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쪽은 어떻게 볼까요? 네, 위안화 평가 절하 때문에 가장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던 섹터가 화장품 섹터였었죠. 일단 위안화 평가 절하가 되면 구매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 국내 여행객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여행주, 면세점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모두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셨다시피 메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LG생활건강 실적 괜찮았었고요. 에이블CNC도 실적이 전환되는 모습 보셨다시피 화장품 섹터주들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매력이 줄어들면 화장품을 줄이는 여성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비싼 걸 쓰다가 싼 걸 쓸 수는 있을지언정 화장품을 안 바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위안화 평가 절하된 만큼 원화도 평가 절하됐던 것을 기억하신다라면은 오히려 화장품 섹터 주들은 최근의 흐름에 있어서 실적이 크게
밀리는 모습이 아니라면 오히려 최근 조정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화장품 관련주도 오늘 아모레가 실적을 발표해 봐야지 좀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낙폭과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벗어나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실적이 계속 유지되는 기업들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아모레 퍼시픽도 아모레 글로벌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뭐 긍정적인 실적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좀 실적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저점권이 한 37만 5천 원권을 아모레 퍼시픽에 한 저점권으로 좀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40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한국콜마나 뭐 최근에 코스맥스도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좋게 나왔죠.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 쪽인 뭐 한국콜마 기준으로는 한 9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박스권 전략을 펴시면서도 종목을 좀 놓지 않은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들 다 밀리고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한 2%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쪽 그리고 뭐 부품주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는 종목군들이 많은데요. 자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달러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사실 1170원 넘어설 때까지만 해도 크게 반응이 없었는데요. 어제 상당히 좀 강한 반응이 좀 나왔었죠. 자동차 관련 섹터들 일단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이라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환율이 지금 수준에서 오늘 좀 급락하긴 했는데요. 지금 수준에서 크게 급락만 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자동차와 관련 부품 섹터들은 꾸준히 저점 이탈 안 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하반기를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 기준으로는 한 14만 원에서 한 13만 7, 8천 원 정도가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기준으로 보시고요. 이번에 상승했을 때 15만 원 강하게 돌파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 쪽으로 조금 방향성을 좀 잡고 부품주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까지 같이 한번 긍정적으로 저점에서는 뭐 관심을 갖고 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좀 주목을 받았던 이 뭐 음식료도 그렇고요. 지금 뭐 편의점주들도 많이 좀 급등을 했는데 오늘 GS 리테일이 많이 밀리네요. 한 2%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음식료 쪽에서는 CJ가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쪽도 잠깐 점검해 볼까요? 환율 급등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겠죠. 또 역시 중국 내 내수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감, 구매력 감소에 대한 우려감, 역시 우리나라 제과라든지 뭐 주류라든지 식품류들 다 아마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었던 부분 충분히 이격 조정 기술적으로 되돌려 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S 리테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한 GS 리테일은 한 5만 8천 원권 정도 지선 설정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급등을 보였던 뭐 오뚜기 같은 경우도 어제 찍었던 저점인 100만 원대 한 초중반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구림푸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식음료 업체들이 추세는 좋은데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궁극적으로 봤을 때 어제의 저점권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식음료주들은 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봐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뭐 앞으로의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이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어제의 저점권에 마지노선 놓고 식품 관련주들은 좀 같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카카오 좀 살펴보죠. 오늘 다음 카카오 어닝 쇼크였습니다. 주가가 뭐 개장 전부터 한 5% 넘게 급락을 해서 많이 좀 우려감을 좀 자아냈었는데요. 낙폭을 그래도 많이 줄이면서 상승 반전을 또 시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힘이 그래도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네, 일단 다음 카카오 개인적으로는 하반기 최대 관심주입니다. 다음 카카오가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면 이미 7월 달에 15만 원, 6만 원도 넘었겠죠.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흘러내렸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오늘 실적 확인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저점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카카오 일단 오늘 찍었던 저점 12만 8천 원에 마지노선 설정하시고 저는 긍정적으로 좀 이 종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부진했던 것은 좀 잊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다음 카카오가 하고자 하는 뭐 플랫폼에 연결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봤을 때 그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리스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의 저점을 다시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다음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계속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봐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현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